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할게요. 잘해야 돼. 성과 지향주의 속에서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학창 시절부터 지겹게 듣고 자란 이야기가 바로 이걸 겁니다. 그래서 뭐 항상 잘하든 못하든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고단한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시장에서도 힘겹게 싸우는 많은 분들 이번 주 시장을 대하면서 그 변동성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주의 끝자락인 오늘 힘이 쭉 빠져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네요. 자,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점을 찍고 약 석 달간이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부진을 딛고 일어섰던 증시였는데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글로벌 증시 역시 피로도가 꽤 누적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딱 판단했을 때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한편에 서서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금요일 시장에서 대신증권은요, 이런 6월 시장을 보면서 다소 건전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의 가격 조정의 이슈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미중 갈등도 있는데 그러나 증시는 과열됐는데 실물 지표는 못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떨어지게 되면 가격 부담을 낮추는 거니까 향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피로를 잘 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하겠지만 잘 쉬는 것 결국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번아웃 증상을 종종 보이는 현대인에게 잠시 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요. 다음 주에 만날 때는요, 주식공장 시청자분들의 얼굴이 밝길 기대해봅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 주식공장 아침부터 한 PD님이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소통창구 샵 3772 아시죠? 매일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받아가신 분들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그런 느낌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보고 있고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조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기자의 분석으로 듣는 시간으로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 기다려졌는데요. 네. 오늘 만나 뵙게 되네요. 자, 기자님은 네. 이제 치열한 또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 증세가 있을 만도 한데 꽤 오래 하셨고, 네네. 예, 언제였습니까? 최근은? 최근은 네. 사실 최근에 딱 이렇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고 네, 네. 사실 경미한 번아웃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누구는 하루에도 몇 번 온다고.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약간 조금씩 경미한 번아웃이 네. 진행되고 있다, 계속 네.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걸 관리를 잘 하는 게 또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걸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저만의 시청자님께 네네. 추천해 주실 방법? 이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즉각적인 행복을 좀 느끼려면은 뭘 사야 됩니다. 그래요? 질러야 되는군요. 소비 그렇죠. 욕구를 예. 충족시킨다. 뭐 비싼 걸 사는 게 고급스러운 아니라 말로. 예, 조금이라도 그냥 뭔가 딱 사면은 네. 약간 즉각적으로 행복이 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현명하게 잘 사드리면 네.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이광수 생각입니다. 기자님은 참 삶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다는 그럼요. 의미잖아요. 예, 비싼 거 아니고 뭐 저렴한 네. 걸로 항상 네. 네, 그런 거 보면 개인의 행복은 스스로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성공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 네네. 다음 주에도 진행될 텐데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경제 채널의 특징주를 저희가 모아봤는데 재료 납품된 상황을 일단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C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휴젤.
메디톡신 퇴출 이후에 반사이익으로 2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가 선정을 했고요. 조선선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40억 원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TV와 MTN이 선정을 했고요. 모나미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애국 테마주가 오늘 강세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간의 WTO 분쟁 절차가 본격화된다라는 의미 좀 들어보셔야 될 텐데 이데일리 TV와 매일경제TV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데일리 TV는 한솔케미칼, 라온CQ와 현대바이오, 블루콤을, 한국경제TV가 한진칼, 라온CQ와 더준비지온, 매일경제TV가 페노션, 효성 첨단 소재, 삼천리 자전거, MTN이 서울바이오시스, 신라섬유, 삼성물산 등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예. 네, 이제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하는 테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보면 뭐 네. 대북주도 그렇고 예. 뭐 이제 뭐 외국 테마주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뭐 자사주 취득 같은 것도 사실 네. 시장을 정말 주도하는 테마주가 있다면 이게 사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예. 지금 주도하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약간 여러 테마나 아니면 이런 공시적으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급등을 보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나름 그런 이유가 있군요. 들으니까 훨씬 또 이해가 쉽네요. 네, 자 오늘 이슈메이커 세 종목을 골라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을 가볼 겁니다. 네네. 어떤 종목을 고르셨고 왜 골랐는지 그 선정 기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첫 번째는 모나미를 골랐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걸 예. 선택한 이유는 꺼진 테마주도 다시 보자 이런 깨달음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예. 테마주 매매는 그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매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하지만 뭐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뉴스 흐름에 민감해야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요. 모나미 하면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작년 애국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막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 일본 건 쓰지 말아야지 막 네네, 이러면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왜 이러지? 상한가를 네. 예, 기록을 했어요. 이게 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조금 더 필요합니다. 기자의 분석이.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이 이슈를요? 네, 1년 만에 돌아와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쵸? 예. 네. 사실 모나미가 작년에 오른 게 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는데 왜 모나미가 오르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국민적인 감정이 약간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안 좋아지면서 일본 제품 쓰지 말자 노제펜 운동이 있었잖아요. 노제펜. 이제 그 때문에 네. 이제 일본의 볼펜 뭐 제브라나 뭐 미쓰비시 연필 뭐 하이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쓰지 말자 이러면서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모나미가 반사세를 입을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나미로 작년에 수급이 몰렸었는데 어제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WTO 세계 무역기구의 제소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을 하면서 예.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심은 이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니까 다시 이제 모나미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해서 수급이 몰린 거고요. 네. 이 패널 설치 요청이 무엇이냐? 이게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 기구 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오냐? 통상 이제 패널 판단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최종심까지는 2년에서 3년. 이거 굉장히 좀 장기간 그렇네요. 걸리는 예.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래서 안 나오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한일 갈등이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장기화된다. 장기화되면서 노제펜 운동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가 있고 모나미가 다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기업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 오늘 장중에 이렇게 주목을 스포트라이트를 빵빵 받은 건데 앞서서 이 테마주라는 딱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네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쭉 올랐지만 갑자기 훅 꺼질 수 있어서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에 대해서는요. 예. 맞습니다. 사실 테마주 위험한 게 등락이 너무 크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제 주변의 경험을 봤을 때는 테마주로 돈을 버셔도 네. 다음날 또 올라가네? 예.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또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울릴 수도 있죠. 예, 정말 이게 테마 끝날 때까지 정말 웃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고 해요. 확률이. 예, 네. 그 거래소에서 아마 한국거래소에서 그 수치를 아마 만든 게 있는데 네. 지금 최신 현황은 없지만 과거 테마주로 돈 얼마나 버는 개인들이 있냐 사실 많지 않아요. 아, 그렇게, 그래요. 예,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보는데요. 예. 또 항상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사주를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 이거는 예. 항상 그렇지 않지만 통상 주가의 고점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 고점. 예. 예. 사실 내부 사정,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거는 회사 관계자고 회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모나미가 이렇게 노재팬 운동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렇게 오른 주가에 회사가 자사주를 두 차례나 분할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이후에 또 주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공시를 한 것도 아니고 장 마감 이후에 또 공시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일부러 이렇게 고점에 매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사실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네. 대주주 그 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전적이 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모나미가 근데 모나미뿐만이 아니라 예. 작년에 그 이렇게 했던 그 에고 테마주들이 대부분 그렇게 대주주 지분이 일부 나왔어요. 예, 예. 너무 자기가 봐도 너무 올랐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좀 모나미에 투자를 하셨거나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공시 좀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왜 실적을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표현하는데 네네. 이 이슈가 결국 실적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맞습니다. 테마성 이슈가 있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모나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420원선 현재 주가이고요. 작년 8월 6일이 52주 신고가였는데 8,950원선 약간 좀 네네. 갭은 있네요. 또 네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재도 그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2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모나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 뭘 선정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휴재를 가져왔습니다. 네, 휴재. 네. 이게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3.8% 추가적으로 오르네요. 네. 예. 어제도 많이 올랐었고 네, 예. 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거 사실 입 밖으로 꺼내기 좀 민망한 말인데 대표적으로 휴재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주식시장에는 통용되는 말이죠. 예. 그래서 같은 업종에서 경쟁사가 주춤할 때 네. 그것을 호재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투자 아이디어 사례로 휴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휴재 보톡스 주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제 이제 보톡스 시장에서 큰 사건이 빵 터졌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나름 큰 호재로 이쪽에서는 받아들이는데 맞습니다. 네. 네. 워낙 또 잘 아시니까 이유 씨에 대해서 네네. 들어볼게요. 또 메디톡스 투자자였기 때문에 눈물의 손절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결국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예. 앞서 이제 뉴스 흐름을 보면은 막 취소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뉴스가 우왕좌왕 나온 경향이 있는데 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식약처에서는 예. 한 번도 이 결정을 번복한 적이 없다는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번복하지 않고 품목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신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35%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휴재과 같은 경쟁 업체는 이 반사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이제 휴질 입장에서는 아주 큰 경쟁자가 사라진 거예요. 네, 그만큼 맞습니다.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휴젤 자체적으로는 이런 호재도 있는데 실적단이 좀 받쳐줄 수 있을까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예. 보세요? 예. 네, 중국 진출도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실적이 받쳐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빠르면 다음 달에 중국에서 최종 시판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허가 신청은 한 상태이고요. 허가 이후에 이제 석 달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치면 정말 빠르면 11월부터 중국의 휴젤의 보톡스인 레티보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휴젤은 2018년에 미간 주름 적응증에 대해서 중국에 임상 시험을 마친 적이 있고요. 4월에 이미 품목 이제 시판 허가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파트너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레티보가 예상대로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은 중국 내에서 허가받은 세 번째 보톡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 좀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서 메디톡스도 사실 중국의
품목 허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취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중국에서도 이게 통과가 될지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히려 더 휴젤이 부각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사실 휴젤도 휴젤이고 대웅제약도 반사 네. 얘기로 거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메디톡스와 균주 논쟁으로 좀 뜨겁게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서 해소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 네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대웅제약의 한 수가 있었죠. 사실 식약처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ITC의 그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대웅제약이 갑자기 우리 품목 허가 취소가 된 사유를 우리가 더 얘기를 해줄게.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더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줘. 어머머머 시간을 네, 번 거예요? 시간을 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식약처 결정 이후로 이렇게 ITC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시장의 사람들이 대웅제약의 전략이다. 이건 정말 그렇네요. 통했다. 왜냐하면 예. 국내 식약처에서 취소를 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ITC가 분명히 이 부분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마켓 쉐어를 가져가는 것 이상으로 이거 균주 소송에서 약간 우위를 점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악재예요. 허가 취소됐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제 2차 손해배상 이런 부분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법적 더 비용도 보셔야겠죠. 계속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네, 악재예요. 계속 이제 연이어 악재가 터지는 거고. 지금 휴젤 반사이익으로 3.6% 상승하면서 45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 보이고 있고 어제가 신고가였네요. 47만 원 선 터치를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메이커 세 번째 마지막 네. 종목 가볼까요? 마지막은 좀 생소한 종목인데 신라섬유를 가져와 봤습니다. 신라섬 이거 잘 못 듣는 종목이에요. 네네. 예. 이게 품절주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품절주. 예, 뭐 예. 정말 품절돼서 없다는 건 아니고 예. 유통 물량이 현저히 적어서 조금만 매수를 해도 이제 가격이 급등하거나 조금만 매도를 해도 급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흔히 이제 막 급등할 때 경우에 많이 주목을 하죠. 그래서 그래요? 이제 예. 이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한번 쳐보시면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주기로 항상 품절주 너무 올랐네. 막 이렇게 하면서 기사로 항상 등장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군요. 네, 반복되는데 예.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원인은 뚜렷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이제 품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익을 노렸었던 것인지 예. 아니면 아직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이슈가 있는 것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상한가 장중에 기록했는데 기록했다가, 현재는 예. 상승폭을 줄이면서 18% 넘는 상승세로 보이는데 오늘 이제 왜 갑자기 올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네.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이거 신라섬유가 이게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조 업체로 이제 1976년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섬유 사업 부분을 점차 축소를 해서 현재는 섬유 사업에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0.3%밖에 안 됩니다. 예. 회사 이름은 신라섬유지만 섬유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0.3%. 그래요? 예, 작년 매출이 한 41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시장에서는 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그 올 초에 기사를 썼었는데 그 신라섬유 M&A 이슈가 올 초에 잠깐 돌았었거든요. 근데 신라섬유 쪽에서는 이제 안 판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 시장 관계자들께서는 신라섬유가 자체 회사 규모가 굉장히 작고 이제 상장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M&A 에이전시에서 이제 신라섬유의 최대 주주인 신라교역이라고 있는데 신라교역에다 이렇게 팔아라. 몇 개 이렇게 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물론 이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고 M&A 이슈가 공식화됐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직 그런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이제 품절주 이제 최대 지주 지분이 70%에 달하는 이제 품절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연초에 이제 M&A 관계자에게 들었던 정말 그 M&A 이슈가 좀 현실화되는 건지 그건 정말 좀 지켜봐야 지금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신라섬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품절주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라고 네네.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방향성은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지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팩트 체크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신라섬유까지 세 종목 들어봤고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활력을 다 되찾아서 다음 주 뵙길 바랍니다. 항상 에너지는 넘치시니까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차영주 소장과 이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 한 주의 금요일 시장 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한 주의 금요일이기도 해요. 또 관망 심리도 있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오전장? 그래도 네.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하락폭을 키워가다가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 잠시 보인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본다면 오전장에 이렇게 그 라운드 형태의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좀 힘을 좀 바쳤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현재 시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유동성이 시장을 지금 그렇게 강력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개인 간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조금 다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들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 있어서 특징주를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두 가지 업종의 특징주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주는 우선주에 일단은 몰락.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너무 광풍이었어요. 네, 너무 광풍이었죠.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오늘 매물들이 출회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선주들이 크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 지금 뭐 오후에 이걸 말아 올려서 다시 상한가를 치지 않겠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호일 뿐이고요. 지금 현재 우선주들이 너무 밸류 대비해서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증권시장에 20년 넘게 있었지만 어떠한 뭐 잣대를 갖다 대도 이런 것들을 설명이 안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방산주들의 또 하락이죠. 방산주. 예, 빅텍을 비롯해서 스페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굳건하게 지켰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 또한 지금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밤에도 또 접경 지역에 북한의 무장 군인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등 이런 얘기들이 들리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인 도발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따라서 방산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전무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북 관계가 냉각 일로에 있다 하더라도 전쟁까지 가는 극악적인 상황까지는 지금 현재 전혀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차익 매물들이 되고 출회되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혹여나 좀 관심을 가질까 하는 것들을 적극적인 관점에서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했지만 오늘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네. 어쨌든 테마성으로만 이제 가는 그런 종목군 그렇죠.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대표적으로 오늘 그렇습니다. 갖고 오셔서 그런 부분을 투자 유의사항 테마주들을 뭐 네. 여러분들 뭐 많은 뭐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셔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테마주들의 저도 해봤고요. 대어봐서 끝이 안 그렇습니다. 좋았나요? 예, 뭐 소장님도, 테마주들은 예. 끝이 안 좋았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예. 물론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서 보면 아까 제가 어떤 커뮤니티를 보니까 우선주를 사서 수익을 좀 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사지 말라 얘기하겠습니까? 사시려면 손절을 칼같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사셔라.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자르고 나와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테마주를 할 때는 이게 샀다 팔아라 이거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테마주를 하려면 만약에 몇 프로가 빠지면 나는 칼같이 손절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주위에서 벌었다. 이거 혹시 상한가 가지 않겠냐라는 것은 여러분 로또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차라리 로또를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상이죠. 혹시나 가지 않을까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마주 하시려면 기계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예, 딱 자르고 예. 나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후장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요. 오늘 오후장을 조금 이제 뒷심이 부족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선물에서 5천 계약 넘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매도가. 예,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압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 시장에서 각각 1,000억과 1,800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과 300억의 매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여느 다른 요일과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5천 계약을 넘게 아침에 장 초반만 하더라도 3천 계약 넘게 출발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간이 갈수록 매도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 또한 하락 쪽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유동성 한계의 장이라는 것도 있고 네. 외국인이 하방으로 베팅하는 흐름들도 있고 어쨌든 조정의 빌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일단 알고 가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혹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예. 보수적인 현금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이제 몇 프로를 갖고 계시냐라는 거죠. 네. 적극적인 보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라면 100%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 네. 현금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사서 깨지는 것보다 현금을 사서 여러분들 RP라든지 CMA에 넣어놓게 된다면 이것도 수익을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빠지는 것보다는 원금을 보존하고 있는 게 향후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저는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금으로 갈아타기는 좀 뭐하고 나는 종목을 갖고 있겠다라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피해 있는 것도 경기 방어주.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후 공략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SK텔레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텔레콤이나 LGU+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 나름대로 현재 밑거리를 달면서 좀 상대적인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뭐 5G 같은 경우 이미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끝났고 앞으로 5G 시대가 된다라면 결국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통신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경기 방어주들이 또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을 여러분들에게 오후장 공략주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20만 원대, 20만 5천 원 부근에서 상당 기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금 조금 올라가게 된다라면 바로 모든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저항대를 만나시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추세를 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매매 전략 어떻게 좀 짜봐야 될까요? 상단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상단은 보세요? 일단 네. 1차적인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제시를 22만 해드릴 원. 수 있겠고요. 예. 현재가 부근 20만 5천 원 부근에서의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손절은 20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보니까 SK텔레콤 개인의 인기가 좀 있었던 종목인데 예, 그렇습니다. 네, 과연 좀 성공이 있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현재는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20만 7,500원에서 앞서 차트 보여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시장의 관심주,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지닌 통신주 중에 SK텔레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알찬 전략으로 와주세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저희 관심주 공장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샵 3772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땠어요 이번 주? 이번 주 예, 힘드셨죠? 일단 뭐 예. 주 초에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다 보니까 한번 쭉 내려왔다가 다시 또 되돌림이 그렇게 강하게 다시 또 올라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야, 참 이 아니, 유동 하루아침에 이럴까 봐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유동성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네. 뭐 그래도 힘들다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졌으면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도 좀 올라가서 다행히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부 또 손실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좀 메울 수 있고 또 이익 본 사람들 더 많이 이익 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다수의 이제 공리주의를 봤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공리주의까지. 예, 그렇게 있었을 때는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예. 울다 웃었으니까 망정이지 예. 웃다 울었으면 힘들었을 뻔했었을 때 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위안을 삼으면서 자,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저희가 재료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데일리 TV, 한국인대 TV, 매일경제 TV, MTN이 선정한 오늘의 관심주였고요. 이데일리 TV는 파맵신, 우진기엔지, 에이스테크, 삼천당제약, 아이크래프트 선정했습니다. 한국경제 TV가 NC소프트, SK머티리얼즈, 뷰역스, 카카오를, 매일경제 TV는 SKC, NHN 한국사이버결제, 현대제철, 파맵신을, 마지막으로 MTN이 국보, 덕산 네오로스, KPS, 농심, 삼성제약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1위 채널 골라주셔야죠. 네. 네. 아, 참 오늘은 이상하게 순위 말하는 게 참 네. 미안스럽고 왜 말하기가 그렇죠? 좀 싫은데 예, 제가 오늘따라? 이데일리에 나왔는데 네. 이 4위를 이데일리로 오늘 좀 아유, 책정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 이거 얘기하는 게 참 곤란스럽네 이런 생각하고 저희는 들어왔는데 쿨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도 만들었죠. 그래서 일단 4위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데일리고요. 1위는 오늘 머니투데이입니다. 제가 네. 나오면서 여태까지 1위를 줬던 그 채널은 아니었는데 그쵸. 오늘 네. 처음으로 이제 MTN에 있는 오. 종목이 가장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MTN을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4위는 이대로 뭐가 부족했을까요, 저희가? 일단 부족한 것보다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바이오가. 예, 파맵신이랑 삼천단제약 예, 봤는데 예. 이 바이오 관련된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있어서 아. 고점에서 조금 이 추천이 나간 거 고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데일리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주의사항 같은 거 알려주시면 참 좋죠. 저희 이런 부분 또 반영해서 방송을 잘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1위 채널은 MTN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왠지 오늘 관심주에 이런 종목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관심주 뭐라고 보세요? 예. 첫 번째 종목은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인 네. 바로 덕산 네오로스입니다. 이게 바로 MTN에서 선정을 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일단 중국에서 OLED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요? 예, 중국이 디스플레이 OLED 투자를 양산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12 12번째 모델에 들어가는 것도 실패를 했어요. BOE가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는 가장 1등 업체거든요. 예. 근데 BOE가 고배를 마셨고요. 예. 두 번째 중국 업체인 CSOT라는 C샷이 삼성에서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OLED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일이 있네요. 근데 중국은 원래부터 기술력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애플도 그렇고 삼성이나 LG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굴기나 디스플레이 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자본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국 기술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본을 들여서 키워야 된다. 중국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근시 아래 따라오기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예, 그렇죠? 근데 예. 중국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와신상담할 것 같아요.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배를 마시면서 기술력 격차를 좀 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에 BOE가 애플 13번째 모델에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기 13번째 때문에 모델에, 예. 제가 이 관점을 봤었을 때 어떤 기업을 선정하면 좋을까 해서 갖고 온 게 바로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그 덕산 네오록스가 중국의 침투율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예. 침투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LCD는 거의 다 이제 접어가고 있고 OLED로 다 바뀌고 있고 우리 LCD 이제 매각하잖아요. 네, LCD는 예, 완전 예. 구조조정은 예. 다 거의 마감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중국이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그 셧다운이 풀리면서 가동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2분기 때인데 네. 그때 덕산네오록스가 침투율이 늘어나면서 중국 고객사들의 침투율이 늘어나겠다면서 그 OLED 패널 쪽으로 관련해서 물량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때 또 발빠르게 선점했군요. 예, 선점을 했죠. 그렇기 아.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2분기 실적 봤었을 때 매출액이 260억 이상,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일단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한 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확실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단순히 이 회사가 2분기에만 끝나지 않고 3분기에도 좋아질 거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 3분기에 좋아지는 원인은 뭐냐? 그리고 아이폰 그 12, 이 12번째 모델의 그 전량 OLED, 애플에서는 이제 LCD 아예 없애고 다 OLED로만 바꾸기로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OLED를 탑재함에 따라서 이 왜 네오로스의 고객사가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있기 때문에 국내 고객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연히 3분기 때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3분기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3분기 때 보면은 OLED 쪽만 봤었을 때 한 100억 정도 애드업이 될 거예요. 더해지는데 거기에서 매출이 한 340억 나올 거고요. 영업이익이 한 1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도 좋았는데 3분기 때도 분기 대비했었어요. 2분기 대비했었을 때 매출액이 30% 가까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0% 이상 가까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 덕산네오록스가 원래 덕산 하이메탈에서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됐는데 원래 이 하이메탈에서 분할되면서 어떤 사업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냐면 유기물 재료 쪽 관련된 부분과 아몰레드 쪽, 아몰레드가 이제 OLED 쪽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화학 소재 쪽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부를 분할함에 따라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순이익 측면에서도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인세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냐면 이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됐다. 그러네요. 비용이 절감했으니까 그렇죠.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 그렇게 됨에 따라서 네오로스가 주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의 주가 박스권 상단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고점인 38,450원은 충분히 3분기 실적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는 뚫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폰 12 관련돼서 OLED 전량 채택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다라고 봤을 때는 덕산네오록스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 하향치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 예. 네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도 좋아졌고 3분기도 좋고 아무래도 기업이 회사에서 그 경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액션이나 행동들을 너무 잘 대처를 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덕산네오로스 기업 공부할 때 2분기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리포트까지만 봤는데 3분기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정말 계속 좋아지는 거. 하반기도 기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게 예. 좀 해석을 하시면은 네. 제가 뭐 2분기 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된 거고요. 네. 3분기 쪽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어떻게 돼서 올라가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포인트, 모멘텀들을 찾아야 네, 되잖아요. 네. 아이폰입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시장을 딱 중국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예. 이렇게 캐파를 늘리고 실적도 사상 최대치 내고 봐야 되겠네요. 덕산네오록스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기관의 매수세가 5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이 덕산네오록스 상단 뭐 어떻게 보시고 손절나 이런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매매 전략? 예. 일단 3분기 실적으로 봤었을 때 네. 전분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 증가를 한다고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일단 영업이익 측면으로 봤을 때 주가 수준은 30% 이상은 일단 전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0원에서 30%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오른다고 만 보면 원. 되겠죠. 네. 한 45,000원 선을 상당 부분 보시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3만 원 선까지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박스권 하단입니다. 박스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3만 원 선까지는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업사이드를 봤었을 때는 45,000원.
그게 3분기 때까지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신고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45,000원 상단까지 봐주셨습니다. 손절가 라인 기억해 보시고요. 현재 주가는 34,350원 선 1% 약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 텐데요. 대표님. 예, 두 번째 종목은 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돼서 테마로 하나의 형성이 됐던 바로 원격 의료 관련 기업인 뷰웍스입니다. 한국경제TV가 선정을 했고요. 네, 뷰웍스에서 나온 걸 얘기할 텐데 네.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제 전화진료나 또는 이제 처방 같은 경우 전화진료나 처방을 원격으로 해가지고 예. 흔히 말해서 이 코로나 예방법이 생겼거든요. 정부 입법에서 코로나 예방법이 생기됨에 따라서 그 관련돼서 이 전화 처방 한시적으로 풀어졌어요. 한시적 규제를 완화해 준 거.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략 봤을 때 한 17만 건 정도가 됐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내에서 지금 현재 이 장점과 단점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풀었다는 거는 이제 원격으로가 점차적으로 이게 10년 만에 계속 재추진하는 거였고 다시 재추진하는 거는 중국은 이번 입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좀 열어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원격 의료를 반대를 했습니다. 입법에서 계속 걸려들었어요. 이게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요. 그렇죠. 그 덩치 큰 그리고 유명한 의사들만 찾아가게 될 테니 화상으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방 병원 다 무너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있죠. 예. 이게 사회적인 효용이 더 크냐, 사회적인 비용이 더 크냐, 이게 어느 쪽이 더 크냐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방에 논쟁의 거리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질환이 굉장히 좀 암이나 이런 큰 병들, 네. 이게 난치병, 불치병 같은 것들 봤었을 때는 원격 의료를 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근데 원격 의료로 예.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감기 아니면은 정신적 질환이거든요. 정신질환 같은 정신. 경우에 그 정신병 같은 경우 우울병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치료 개선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범위들을 정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뷰웍스에 대한 기업을 좀 봤습니다. 뷰웍스는 이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피사체를 통해서 X선이 이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네.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딱 차트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디지털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보면서 검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디텍터 수요 쪽 관련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공급 증가로 해서 실적 성장을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좀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품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쪽 관련된 부분에서 엑스레이랑 수술용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CARM 등 이제 공급처 관련된 부분을 다변화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3월부터는 해외 쪽 관련해서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FPDR, 흔히 말해서 의료용 그 디텍터가 지금 점차적으로 그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 글로벌적으로 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분의 사업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사업 부분이 산업용 카메라 쪽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2011년 세계 최초로 그 2억 6천만 화소인 산업용 카메라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초로. 이 회사가 봤을 때는 설계부터 개발, 생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프로 다예요? 그 부분인즉슨 뭐냐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업체에다 외주를 맡길 수 있겠죠. 반도체에서 흔히 말하는 팹리스라고 하죠. 네. 그리고 뭐 생산은 이제 OEM이나 ODM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파운드리 업체에다 맡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채널을 갖고 있다 보니 생산 라인 공정부터 생산부터 이 유통까지 공정 채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비용 요율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뷰웍스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한 원격 의료 테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렇네요. 좋은 종목이다. 성장성이 있는 바로 그 섹터인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뷰웍스. 네, 매매 전략은 네. 일단 2020년 5월 달에 그 고점을 만들었던 게 42,550원입니다. 근데 지금 대략 한 15%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현재
그 지금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2,000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가 지금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는 뭐냐, 결국 저희가 봤을 때 실적보단 재료가 더 영향이 큽니다. 원격 의료 관련된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이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이 스탠스들, 방향들 지금 계속해서 상담이나 이런 한시적이 풀리는 게 앞으로 더 많이 풀어버리겠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렇게 됐었을 때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는 결국은 그 전고점 라인은 뚫고 갈 수 있는 테마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 네. 42,000원까지는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트라이하면 42,000원까지 좀 보시고요. 네. 그 이후에는 그 앞서 말한 그 테마들이 형성이 됐었을 때 그러면 그 이상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전고점 부분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뷰역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관심 좀 가볼게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네, 내일경제TV가 선정한 관심주였고요. 예. 이 결제 관련 회사들을 보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구매자가 어떤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그 대금이 어디에 떨어지냐? 카드사에 갑니다. 카드로. 그럼 카드사가 그걸 누구한테 주냐? 예. 흔히 말하는 피지사한테 줍니다. 모빌리언스나 다날이나 NH한국사이버결제한테 줍니다. 결제주.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수료가 대략 한 2.5%에서 3% 정도 오. 떼어서 줍니다. 제가 그거를 많다고 봐야 돼요? 적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예, 때는 예.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게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네. 많은 건 아닌데 어. 금액이 늘어날수록 그 흔히 말해서 이익적인 측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가 구조제가 인건비 베이스보다는 유지 보수 관리 쪽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네. 감가상각 비용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는 이 서비스업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익성 예. 측면을 봤었을 때는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NH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 페이커 배달 관련된 부분에서 오더 출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배달 주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통 배달 수수료를 받거든요. 배달의 네. 민족 같은 경우에 배달비가 좀 있죠. 있죠. 그렇죠? 근데 예, 예. 이 회사에서는 이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서 멀천트 흔히 말해서 제품이나 상인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입점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만든 거예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한 그런 좀 액션인데 솔깃하는 그런 예, 게 그럴 있네.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예. 판매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때 입장에서 외형이 좀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커버리지가 다양하게 증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저들 흔히 말해서 구입자와 판매자도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는 플랫폼 사업이 구조가 확실히 잘 나올 수 있다는 결제 플랫폼 사업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올해 연말까지 조금 봤었을 때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멀천트는 한 5만 개, 내년에는 한 10만 개까지 모객한 전략상으로 지금 현재 경영 전략을 갖고 있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원 솔루션 관련돼서 좀 고도화하고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역시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 주죠. 아무래도 비대면 결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측면을 봤었을 때 역시 지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주가적인 이 접근 방법을 좀 보면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찍고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제 21선 부분까지 좀 조정이 나오는데 네. 6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략 네, 그렇네요. 한 15%에서 16% 정도 지금 하락이 됐는데 일단 6만 원 선까지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부분으로 좀 가지고 갈수 있군요. 가시고요. 예. 만약에 거기까지 올라갔다면 거기에서 일부 비중 축소를 하시는 부분 아무래도 정고점에서에 대한 매물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분 기술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제 플랫폼 사업의 구조적인 성장세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세요. NH한국사이버결제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CNP 미디어의 이재준 대표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식공장 여러분, 저희는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